가볼게요. 자, 그럼 134쪽부터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자, 134쪽은 개념이었죠? 아니다, 잠깐만. 134쪽이면 134쪽 혹시 질문 있을까요? 134쪽 없어요? 135쪽 연습 문제 없습니까? 136쪽 10번?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질문 많이 해보세요. 자, 10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래. 자, 전체 보면 1부터 8까지 되어 있는 부분 집합이에요. 전체. 근데 A라는 집합이 뭐라고 했냐면 A는 일단 1, 2 그리고 B라는 집합은 3, 4, 5 그리고 나머지 자 이제 밑에 있는 걸 사실 분석할 줄 알아야겠지 실력자는 즉 X 합집합 A가 누구 나왔어? X가 나왔어. 그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X. 그 말에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A가 X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랑 마찬가지. 두 번째,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X가 나왔대. 근데 있잖아, 이게 두 번째가 이제 킬러네. 두 번째를 보면 일단 선생님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이에요. 이거 뭐지? 그거나 X 빼기 B야. 이게 X 빼기 B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X가 있는데 B가 와서 야 나랑 똑같은 거 다 내놔. 그거 뺏겼어. 근데 뺏기고 남은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다시. 그럼 전혀 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타격이 없다라는 건 X와 B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소라는 거야. X와 B의 교집합은 서로소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림을. 그러면 일단 X라는 놈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무조건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X는 B랑 절대 겹치면 안 돼.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A랑 B랑 겹친다라고 하면 X랑도 무조건 겹칠 거니까 무조건 X랑 B는 이렇게 서로 옆에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요런 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집합은 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거나, 그치? 그럼 X 입장에서는 꼭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X라는 놈은 1,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X는 1과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X랑 B는 서로소이기 때문에 꼭 누구를 안 갖고 있어야 돼? 3, 4, 5. 3, 4, 5는 갖지 말아야 돼. 3, 4, 5는 꼭 갖지 말아야 돼. 이걸 만족하는 집합을 찾아달랬으니까 전체 집합이 몇 개였어? 8개였지. 8개에서 1, 2는 꼭 갖고 3, 4, 5는 갖지만 그럼 총 몇 개 지워야 돼? 5개 지워야겠지. 그럼 원소가 몇 개 남아? 3개. 그럼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3승 8개.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8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또 질문. 자기 거 다 하세요. 137쪽 질문. 17번이요. 자, 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학교 대상으로 영화를 관람했대. 자, 오늘도 공수한 더 많이 해줄게. 자, 17번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전체 학생은 30명이래. 오케이, 전체는 30명. 자, 근데 A를 신청한 학생은 이렇게 나왔어. A를 신청한 학생은 16명. B를 신청한 학생은 22명. 그리고 두 영화 중 어느 것도 안 봤대, 얘들아. 어느 것도 안 봤다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어디 부분을 뜻해? A도 안 보고 B도 안 봤어. 그럼 이 바깥 부분을 뜻해. 근데 생각보다 이 바깥 부분을 집합기호로 쓰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결국적으로 합집합의 반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A 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지금 몇 명이다? 6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뭘 원하냐면 이거 국어 학원 잘 다녀야 된댔지. 국어 보면 A는 봤지만 A는 봤어. 하지만 B는 안 봤대. 그럼 어디야? A는 봤어. 근데 B는 보면 안 돼. 그럼 즉 여기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선생님 지금 체크 무늬로 치라고. 근데 이 체크 무늬를 딱 보니까 선생님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요.
요게 오른쪽 배어문 사가니까요. A에서 B를 빼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A에서 B를 빼려고 했더니 B가 더 커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A는 16인데 B는 20이면 16에서 21을 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뭔가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 다시 벤 다이그램을 그려볼게. 자, A가 이렇게 있었어. 몇 명? 16명.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었어. 22명. 근데 요 바깥 부분이 지금 6명이라는 거야. 그럼 요 바깥 부분이 6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전체가 30명이면 안보네가 6명이면 선생님이 지금 주황 색깔로 색칠하는 이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 나와야 돼? 30에서 6을 빼 24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즉 A 합집합 B가 24명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식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A 더하기 즉 16 더하기 22에서 누굴 빼는 거야? A와 B를 동시에 본 친구들을 뺀다라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벌써 38이야. 그럼 38에서 몇 배야 24 나오겠어? 14. 그럼 지금 교집합이 지금 14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 숫자를 완성시켜 보면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빼니까 8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2, 14, 8 인원수가 나오더라.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아까 오른쪽 배어문 사가는 이쪽 부분을 뜻할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네네, 몇 번? 어떤 거? 그런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없습니까? 이쪽 페이지 137쪽. 자, 137쪽 넘어가고 이제 4쪽으로 쭉 넘어가서 명제 141쪽 질문, 142쪽 1쪽, 2쪽, 3쪽 143쪽, 144쪽 넘어가고 145쪽 없어요? 오, 진짜요? 그럼 유형편 갈게요. 먼저 질문을 빨리. 유형편은 49쪽 없어요? 49쪽 50쪽 근데 50쪽에 50쪽에 9번 유형 안 하는 거죠? 9번 유형이요? 네. 뭐 안 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차피 요 세 글자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없어요? 51쪽 40번 40번? 4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A, B를 요거 밑에가 이제 문제네. 자, 근데 요 밑에도 집합은 너무 식으로만 풀면 안 되고 벤 다이어그램도 또 그릴 줄 아시면 좋아요. 자, 가볼게. 자, 지금 40번 보시면 A가 30이래요. 선생님 N자 좀 뺄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수라고 생각해줘. 그 다음에 B는 40이래. 둘이 똑같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A가 30이었구나. A가 30이래. B는 40이고. 근데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A 빼기 B랑 B 빼기 A랑 무슨 집합? 바로 합집합이 지금 30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지. 바로 양쪽 배어문 사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이냐?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 뺀 건 오른쪽 배어문 사과, B에서 A 뺀 건 왼쪽 배어문 사과를 합쳐라. 즉 이쪽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미분 모양. 그럼 지금 요 두 쪽 부분을 더했더니 30이라는 거야. 요 두 개를 더했더니. 그리고 A는 원래 30이었고 B는 지금 40이었어.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저 30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도 찾을 수 있어. 양쪽 배어문 사과를 찾으려고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찾을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가 A와 B를 먼저 합쳐서 이만한 그림을 만들어. 그 다음 거기서 바로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색칠하는 요 부분을 빼자 이거야. 이걸 오려서 버리면 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흰 색깔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흰 색깔은 결국 A 더하기 B에서 30 더하기 40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면 원래 흰 색깔이 나와.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누구를 또 빼는 거야? 교집합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만 남는다 이거지. 그리고 그게 몇이다? 지금 30이다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이거 왜 두 번 뺐어요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요 앞부분에서 찾은 30에서 40을 더하고 교집합을 뺀 거는 사실 A 합집합 B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서 가운데를 한 번 더 오려야지. 다시 말해 내가 색종이 놀이로 생각하면 좋다 그랬지. A 색종이 올리고 B 색종이 올리면 가운데가 두 번 올라가 있어. 이번엔 두 번 다 빼자는 거야. 그럼 얘만 나올 거니까. 그게 지금 30이니까 70 마이너스 2A 교비. A 교비가 두 개니까 두 배고 그게 30이니까 넘어가서 40 만들고 는 0 나와야 되니까 교집합은 20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만은 바로 노란 색깔로 치는 부분만은 바로 20이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뭘 원했냐면 합집합 찾아달래. 그럼 합집합을 찾으려면 아까 우리 공식 써놨잖아. 30에서 40 더하고 교집합 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찾으려고 지금 이 짓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70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답은 50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지. 자 다음 또 질문. 없으면 52쪽 47번. 자 47번 한번 가볼게. 자 어느 전자제품을 대리점을 30명 대상으로 지금 했다. 자 가봅시다. 자 전체 인원 수가 일단은 30명이야.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는 A 제품은 18명. 자 A는 18명을 지금 갖고 그 다음에 B는 27명이다 라는 거야. 자 이거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내가 막 열심히 설명했던 거랑 똑같네. 자 지금 보시면 A가 18명 있고 B가 지금 27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접근하면 쉽다?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교집합이 최대가 될 거고 얘네들이 점점 멀어지면 요 놈이 작아지다가 잘못하다가 서로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전체가 지금 30명이 됐으니까 이건 전체 인원수도 좀 봐줘야 돼. 왜? 아니 근데 이 문제 솔직히 난이도가 하인 이유가 뭐야?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은 난이도가 하얘요. 왜? 얘네들이 가까워져 봐. 그럼 이 면적이 점점 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얼룩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바로 A가 누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B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B는 27이고 A는 18이었고 A와 B의 교집합은 결국 A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끝난 거야 답이? 답은 3번이 그냥 끝이네. 오 마이 갓.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공수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 즐거워? 저만 즐거워. 선생님은 그래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방학이라는 시간을 저번에 저기 책대로 따지면 146쪽부터 이제 가면 되겠죠. 근데 146쪽은 사실 이제 조금 설명을 했었고 제가 일부러 숙제를 안 냈었고 이제 우리가 어디 할 거냐면 지금 146쪽부터 다시 좀 다뤄줄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명제 배웠거든요. 명제. 근데 명제가 뭐였어요? 명제의 정의가 뭐야? 고은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했고 그 명제는 맞긴 맞지만 이 문제가 뭐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될 땐 우리 뭐라고 불러? 조건이 걸려있다 그래서 조건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 무조건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떤 문장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나 문장도 또 우리가 명제라고 해서 두 명제가 합쳐지는 피명제이면 Q명제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앞부분을 가정이라고 하고 이 뒤에가 그 가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결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가정했을 때 이 결론이 성립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말하고 가정했을 때 이 결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열심히 하면 오늘은 2시에 갈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2시에 다 같이 칼같이 보내면 참인 명제였을 거고 만약에 안 돼, 너는 열심히 했어도 더 공부해야 돼 해놓고 남겨버리면 그건 거짓 명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명제는 항상 뭐로 바꿔서 푼다? 집합으로 바꿔서 풀기 때문에 소문자 명제는 우리가 대문자 집합으로 바꾸고
가정에 따른 결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난다는 전제하에는 진짜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럼 그 말은 즉슨 가정이 결론 안에 포함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틀렸어요라고 하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파생돼서 배우면 이제 우리가 이걸 부정할 거다. 우린 수학에서 부정을 기호로 특히 명제에서는 뭐라고 쓴다? 물결 표시다라고 말할 거고 집합에서는 뭘 붙인다? 여집합을 붙인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부정해보자 이거야. 얘를 부정하면 말 그대로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면 돼. 따라서 not P이면 not Q이다 라는 거야.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집에 2시에 보내줄게. 부정해봐. 너네 오늘 공부 열심히 안 하면 2시에 보내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문장이랑 명제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나왔을 때 부정할 때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나오는 명제를 부정하시오 하면 맨 끝에만 말 바꾸면 돼. 이는 짝수이다. 이는 짝수가 아니다.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다. 부정하면 오늘은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 같은 경우는 부정하면 가끔 애들이 결론만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 열심히 하면 2시에 보내줄게. 부정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열심히 하면 2시에 안 보내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네가 딱 봐도.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 같은 경우는 부정하시오 하면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엔 우리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P는 결국 집합에선 P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Q의 여집합이 될 거고 똑같이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부정 같은 너무 이렇게 부정이 많을 때는 사실 우리는 다른 작업을 하거든. 이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부정이 많아. 부정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거꾸로 역발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러는 거지. 오늘 열심히 안 하면 2시에 못 가. 결국 그거를 잘 돌이켜보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열심히 하면 2시에 간다는 거네요, 선생님? 이렇게 너네들이 가끔 물어보듯이 선생님 너무 문장에 부정이 많아요. 그럴 땐 우리는 이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푼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냐? 대우다 이거야. 대우. 자,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대우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정을 너무 많을 땐 그 부정을 없애는 역할이 바로 대우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야, 오늘 열심히 안 하면 집에 못 가. 근데 이거를 참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문장을 만드시오 하면 열심히 하면 집에 2시에 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집에 2시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열심히 한다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대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Q 화살표 P라고 한다 이거야. 선생님 저거 어떻게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 대우라는 건 결국 뭘 뜻하냐?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라.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걸 부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쉽게 외우냐? 결론이 가정으로 가면서 부정, 가정이 결론으로 가면서 부정, 즉 자리도 바꾸고 부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대우라고 한다 이거야. 자, 아무거나 한번 우리 예시 하나 만들어 볼게.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1등급 안 나와. 1등급 안 나와라는 거야. 근데 너무 문장에 부정이 너무 많아.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1등급도 안 나온다. 근데 이게 만약에 참이 명제야. 그러면 너네들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와? 근데 애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오나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공부 열심히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1등급 안 나오잖아. 그래서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와요의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또 다른 참인 명제를 한번 찾아보래. 이 문장을 살짝 만져서. 그게 바로 뭐냐? 1등급이 안 나와를 가정으로 갖고 오면서 부정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어. 1등급 나와. 단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등급이 나온다면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다.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결론을 가정으로 가고 가정을 결론으로 가면서 부정한 명제는 바로 얘도 무조건 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명제, 기존에 있는 명제와 항상 누구는 똑같냐? 대우는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도 참이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러면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 만약에 자리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냥 1등급이 안 나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1등급이 안 나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바로 가정과 결론을 단순히 자리만 바꾼 걸 너 나랑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해? 역지사지라고 하지. 그것처럼 너랑 나랑 입장을 바꾼 걸 바로 역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역은 1등급 안 나온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문장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와? 1등급이 안 나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 같은 경우는 꼭 따져보셔야 돼요. 직접 문장을 바꿔서 써본 다음에 이거 항상 참이야. 오케이 참. 이거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명제를 엄청 많이 이제 앞으로 볼 거란 말이야. 어떤 명제가 나왔어. 근데 그 명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이래. 그럼 우린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대우는 뭐 하는 짓이다?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면서 뭐까지 하자? 플러스 부정까지 하자. 그럼 얘는 항상 뭐다? 거짓이다 이거야. 왜요 선생님? 얘랑 얘는 쌍둥이야. 항상 같이 가야 돼. 참, 거짓 항상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선생님 저는 대우를 안 구하고 3번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는 거. 무슨 뜻이야? 그냥 가정과 결론만 자리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가정과 결론만 자리 바꾸면 요거는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이건 물음표. 이게 왜요 선생님? 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꼭 역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서 말 되면 참, 말 안 되면 거짓이다라고 좀 귀찮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146쪽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146쪽은 했죠. 146쪽은 그때 뭐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면 되냐면 애들이 뭘 물어보댔지? 도나? 146쪽은? 그치 언제 갖다 붙여요? 이 갖다를 붙이는데 참 초점이 안 맞춰지더라. 갖다를 붙인다. 근데 내가 갖다를 뭐라고 할까? 갖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부등호, 등호, 부착 이렇게 말해요. 등호를 언제 부착하냐? 라고 하면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 1번 뭐가 똑같다? 모양이 똑같다. 모양이 동일. 뻥뻥 색칠 이러면은 무조건 모양이 붙어. 등호가. 근데 모양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갖다가 붙을 때가 있었어. 언제였지? 그치. 가장 밖의 모양이 색칠일 경우에는 우리는 갖다가 붙는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뒷장 넘어가서요. 147쪽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명제는 집합으로 바꿔서 많이 푼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집합 타임입니다. 우리 지금 주구장창 집합 공부하고 왔는데 명제에서 다시 집합을 배워요.
자, 가볼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6-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6-1번. 선생님이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을까? 선생님은 늘 그러거든. 선생님은 여기 스파르타 2학년 애들 저번 1월달 스파르타 끝났을 때는 다 같이 햄버거 먹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그냥 애들한테 그냥 쿠폰을 쐈어. 그냥 알아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고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에 전단지 나눠줘도 너 왜 안 왔니? 저쌤 봤는데. 아, 우리 만났지구나. 네. 자, 만났고 하율이는 내가 뛰어오는 거 봐. 아, 유나는 내가 뛰어오는 거 봤어. 저쪽에 내려오던데. 적이 없는데. 너가 그래요? 저쪽 내려서 훅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널 부르려다 못 봤고. 민지 봤나? 안 만났어. 유나야 나 만났냐? 혼났다고요. 어? 네. 아, 그치. 성예린 봤어. 성예린 깜짝 놀랐어. 못생겨가지고. 아무튼. 자, 예완이 봤어. 예완이 내가 찾아내고. 승우는 왜 이렇게 일찍 갔냐? 내가 너 스타벅스 앞에 서 있는 거 봤거든? 그치? 너 스타벅스 앞에서 친구 기다렸지? 거기서 보고 내가 그 위에다 차를 주차하고. 아임이 나 못 봤지? 저는 반대쪽에서. 아, 반대쪽? 그래. 그래서 발머리가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왔어요. 어? 아예 다 끝나고? 네. 그래도 걔도 전략적이긴 하네. 네. 근데 우리 그거 알지? 7시 50분까지 등원이었잖아, 등교. 우리 7시 50분에 칼같이 우리 정리하고 왔어. 왜일까? 야, 학교 첫날 아니야? 예비소지림이야? 그날부터 지각하는 애는 뭔 생각인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지각하는 애는 그냥 우리 학원 오지도 마라. 그냥 아예 안 줬어. 그냥 그런 애 받아봤자 야 학교도 지각하는데 학원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지각하겠니. 그래서 칼같이 7시 50분에 학생들 오는데 야야야 그냥 가. 애들 데리고 그냥 철수했어. 지각하지 마세요. 이 스파르타 애들은 나한테 하도 욕을 먹어서 지각을 안 하는데, 지각은 이게 부모님이 들어도 내 말을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늘 매사에 지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는 건 성공 조건의 부분집합이야. 알았지? 아니 꼭 지각을 안 하면 성공을 한다는 아니지만 지각을 안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한다. 좀 이따 아마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를 배울 거야. 그래서 좀 이따 해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수학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끝나고 좀 맛있는 거 좀 먹자고. 알았지? 자, 6-1번 한번 가볼게. 6-1번은 첫 번째로는 항상 그림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림을 보면 세 집합 PQR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서로소야. 자, 그럼 이제 기호를 써볼게. P는 Q한테 들어가 있어. 그리고 R은 P와 Q와 서로소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그림을 보자마자 막 식으로 만드는 걸 더 추천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고, 사실 이 그림에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못해도 10개 나와요. 근데 하필 10개인데 얘는 보기가 4개니까 얼마나 가성비 떨어져. 그림 보고 식 찾은 다음 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는 것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고 그림을 보는 게 낫잖아. 근데 우리 그 전에 명확한 식은 한번 우리가 거꾸로 만들어 볼게. P는 Q한테 어떻게 돼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부분 집합. 그래서 결국 P는 Q 안에 들어가 있다. 요거 하나 세울 수 있고, 두 번째, 선생님 P와 Q 얘는 모두 다 R하고 서로소예요. 그럼 우리 서로소면 식을 2개 만들 수 있어. 지금 2개가 얘랑 서로소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P와 R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Q와 R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저거 말고도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이제 보면서 시작해볼게요. 기억. P는 P이면 Q이다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명제로 나왔어. P이면 Q이다야.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집합으로 바꾸면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딩동댕 기억은 맞죠. 니은 한번 가볼게. 니은은 P이면 R이야 라고 나왔어. 그럼 집합으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 P가 R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건데 P와 R은 무슨 소야? 서로소야. 그럼 포함 관계가 말이 안 돼. 니은 틀렸어. 디귿 가볼게. 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낫이 붙었어요. 낫 R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집합으로 바꿔서 우린 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집합으로 바꿔보자면 Q 집합이 우리 집합에서 부정은 여집합이었으니까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찾은 노란색에는 없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틀린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드셔야 하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것만 쓴 거고 이제 디귿을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유추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래 여집합이 결국 어디죠? 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때?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짜 누가 들어가 있어? Q가 들어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 디귿도 참이 되겠지. 자 마지막 리을. 리을 보시면 자 누가 누구한테? not R이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 Q한테 포함되어 있네. not R이면 Q이다. 그럼 집합으로 바꾸면 R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내가 설명을 어떻게 했어? R의 여집합이 너무 커. 근데 오히려 R의 여집합 이렇게 큰 놈이 Q한테 들어가 있냐?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가는 경우인데도 큰 놈이 어떻게 작은 놈한테 들어가냐?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지금 둘 다 낫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뒷장 넘어가 볼게. 148쪽입니다. 자, 148쪽을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근데 요거는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요 148쪽은 왠지 아세요? 요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중간고사 범위 2차 함수 파트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딱 봐도 이 단원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이나 어떤이래. 근데 이거 문장 어디서 봤죠? 2차 함수에서 봤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우리 판별식 썼던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일단은 개념부터 설명해 주자면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때와 어떤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때는 문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천재인 게 사실 모든과 어떤을 다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 지금 두쫑쿠를 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두쫑쿠가 다 어땠어? 막 6,000원은 다 이상이었어. 아무리 시골 가도 6,000원 이상이었어. 그럼 우리는 너네들 뭐라 그래? 야, 모든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두쫑쿠는 다 6,000원 이상이던데? 라고 하면 6,000원보다 아래쪽에서 파는 두쫑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앞에 모든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예외가 없어야 돼. 예외 없이 성립해야 돼. 야, 내가 오늘 나 어제 이대부고 전단지 나눠주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대부고 학생들이더라. 이거 뭐 어때? 참이지. 내가 이대부고를 가서 이대부고 학교 앞에서 이대부고 합격생들한테 줬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른 학교 온 친구가 없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어떤이란 문장을 또 언제 붙일 수 있냐라고 봤더니 너네들 이미 하고 있었어. 근데 이러는 거야. 다른 친구가 아닌데? 어떤 곳은 5,000원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곳은 두쫑크를 5,000원에 팔던데? 라고 하면 왜 그 학생은 앞에 어떤이라는 걸 붙였을까? 이 어떤이라는 걸 붙이려면 진짜 5,000원에 파는 곳도 있어야 되고 6,000원에 파는 곳도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나라가 담합해가지고 두 쪽으로 다 같이 7,000원에 팔기로 했어.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어떤 곳은 5,000원이던데?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참이야? 거짓말이지. 왜? 우리나라는 다 같이 7,000원에 파기로 했으니까 진짜 7,000원 밑에는 없어.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아니야 어떤 곳은 5,000원이던데? 에이 거짓말. 그 우리나라에서 다 7,000원에 팔기로 했단 말이야. 아 그래? 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아 결국엔 앞에 어떤이란 말을 붙이려면 뭘 오히려 찾아야 돼? 성립하는 게 있어야 돼. 오히려 거꾸로. 성립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런 거지. 여기 어떤 친구는 마포구에 살지 않는다. 자, 참이야 거짓이야? 지금 여러분들끼리 집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 근데 나까지 포함할게. 나 구리 살아. 경기도 구리. 자, 여기 서울시 안 사는 분. 서울시 아니다. 여기 다 서울시지. 자, 서울시라고 해볼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까지 들어가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럴게. 자, 너네들 참거짓인지 판단해봐. 나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서울시에 산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모든이면 무조건 돼야 돼.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예외로 들어가. 나 경기도에 살아. 그럼 이건 거짓말이 되겠지. 근데 이러는 거야. 여기 어떤 사람은 경기도에 산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야. 왜? 어떤이라는 건 성립하는 사람이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돼. 최소한. 근데 나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여기 와서 나 이제 나갔어. 나 나가고 고은이가 그러는 거야. 어떤 학생은 여기에 서울시에 경기도에 산다. 이랬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어떤이라는 건 되는 게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갔기 때문에 어떤은 성립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그럼 그거 오히려 또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야. 모든은 예외가 없어야 되고 반대로 어떤은 예외가 있어야 돼. 어떤 친구는 수학이 1등급이다. 그럼 여기 무조건 1등급 되는 친구가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근데 모든 친구는 수학이 1등급이다. 그럼 예외 없이 다 1등급이어야 되는 거야. 2등급이 있으면 안 되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웠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지. 2차 부등식 정확하게는 단원명이. 뭐냐면 요거 기억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 이게 성립한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 이거 뭐지? 선생님 앞에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예외가 없어야 돼. 예외가 없이 여기다가 너네가 좋아하는 x값을 여기 10명이면 10개 x값, 1000명이면 1000개 x값, 우리나라 사람이면 8000개, 6000만 개의 x값이 들어가도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예외 없지.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겠어? 0이라는 x축이 0이란 말이야 대부분. 왜? 얘가 y는 0이니까. 그럼 0이라는 놈보다 항상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x값을 뭘 선택해서 넣어도 항상 넣어서 나온 값들은 0보다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풀 때 뭘 썼어? 판별식을 썼었다 이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였어? 명제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건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제 2차 함수에서는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기 쭉 써 있는데 자, 우리 여기 148쪽에 두 번째만 읽어볼게. 선생님 그럼 모든이랑 어떤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와 얘는 서로 뭐가 되겠어? 부정관계가 되는 거야.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은 뭐로 할까? 눈이 2개이다.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지? 여기 눈 뭐 3개보다 하나인 분 없죠? 그럼 한번 이거 부정해봐. 부정하면 모든은 뭐로 바뀌어? 어떤? 근데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문장으로 나오면 부정하면 맨 끝에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니다라고 붙였고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를 부정하면 P도 부정, Q도 부정이고 그럼 이제 얘도 어떻게 보면 문장인데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알겠대.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써갖고 오냐면 어떤 학생은 눈이 2개이다 라고 써갖고 와. 되게 많이. 자 어디가 틀렸지? 2개? 이다가 틀렸지.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하라는 건 모든을 제외하고 요 앞에 쓰는 단어는 당연히 모든은 어떤은 모든을 바꾸는 게 맞는데 실질적인 명제는 학생은 눈이 2개이다.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학생은 눈이 2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왜? 우리 해봐. 어떤 학생은 눈이 2개가 아니다. 어떤 학생이 눈이 2개가 아니다라는 게 참이 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눈이 2개 아닌 학생이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이 되겠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왜 D는 0보다 작아요?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아, 저런.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모든과 어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7-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7-1번 보면 다음 중 참인 명제인 것만을 골라봐요. 자, 명제는 명제인데 참이어야 돼. 간다. 어떤 음수에 대하여 x 플러스 자 어떤 x 너네가 x 하나 잡았어. 근데 그게 음수여야 돼. 어떤 x에 대하여 그 x는 1을 더하면 양수야라는 거야. 그럼 말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누구 있지? 어떤 x를 넣었대. 근데 여기 정수란 말이 없지. 어떤 그냥 음수에 대해서. 어떤 음수. 자, 고은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 누구 넣으면? 그렇지. 뭐 분수 마이너스 유리수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음수는 음수인데 넣었을 때 양수 나오지. 오케이. 그럼 얘는 되는 게 있으니까 참이 되겠네. 자, 니은 가볼게. 모든 자연수래. 오케이. 모든 자연수는 예외가 없어야 돼. 너네가 좋아하는 자연수를 다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자연수를 항상 제곱하면 양수니까. 니은도 항상 참. 마지막 디귿.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래. 선생님 그러면 위에랑 아래랑 조금 어감이 좀 달라요. 그렇지. 얘는 모든 걸 다 넣어도 되고 얘는 되는 것만 넣어도 돼. 그 자연수 두 개를 골라서 더했어. 근데 제곱해서 더했더니 그게 지금 1이다라는 거야. 말 되는 게 있어야 돼. 말 되는 게. 근데 x, y는 모두 다 자연수예요. 근데 자연수 두 개 더해서 제일 작은 게 몇이야? 2지. 1 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이라는 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 7-2번에 2번만 그냥 하고 넘어가자. 나랑 같이. 왜냐면 이제 어떤 모든도 한번 부정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 자 7-2번에 2번 한번 부정해 볼게. 자 어떤 실수니까 뭐로 부정해야 돼?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야 0이 아니다야? 0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럼 자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참거짓을 판단해 달래.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뭐? 거짓.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뭐? 참이니까 이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진짜 이걸 보고 참거짓을 판단해. 근데 때로는 부정한 게 오히려 더러울 수도 있어. 그럴 때 원래 명제를 보셔도 돼요.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우린 이거 보면서 해볼게. 모든 실수 x 너가 좋아하는 x 값을 다 넣어도 제곱해서 2를 더하면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0이 안 될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잘 봐. 내가 요 1을 싹 지웠어. 1을 지우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2x제곱은 0이 아니다야. 근데 하필 재수없게 누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0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 2x제곱이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2x제곱은 제일 낮은 값이 몇이야? 0이야. 그치? 근데 거기다 강제로 1을 더했으니까 제일 작은 값이 뭐가 되겠어? 1이 될 테니까 0이 될 리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얘는 맞겠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우리 한번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볼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 있어야 돼. 실수 넣었을 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거짓이겠지. 그러니까 부정한 건 참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 끝났어. 이제 역 배우 배우면 돼. 이게 선생님이 벌써 설명해 드려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은 뭐 벌써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죠. 아 졸면 안 돼. 우리 선생님은 늘 말하지만 우리 돈 선생님은 설명회 때도 그랬어.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과감 없이 학원을 그만두게 합니다. 왜요? 하시길래 돈이 아까워. 1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루에 얼마? 난 그런 걸 무조건 강조해. 나는 돈이 아까워서 공부한 케이스예요. 네. 선생님이 저걸 말해줬나? 선생님이 집이 또 거의 영화 한 편 나와서 이건 나중에 선생님 눈물을 막 펑펑 울면서 수업 들어요. 진짜로. 이 스파르타 애들은 알아요. 저의 그 과거를. 그 다음부터 열심히 들어요. 아 선생님도 공부하셨는데 오늘 하루에 우리 얼마 깎고 나 우리 하루 학원비 하루. 응 하루. 알려주셨는데. 알려줬어. 하루에 우리 몇 시간 공부하지?
네 4시간. 시간. 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지? 많이. 10,000원? 그래, 11,000원 칩시다. 11,000원씩 4시간 일하면 얼마 벌어? 얼마 벌어? 44,000원이지. 밖에 나가서 4시간 졸라 일해야 44,000원 벌어. 자, 밖에 춥지? 겨울에? 여름에 덥지? 자, 먹고 싶은 거 뭐 먹어? 그치? 물도 공짜가 아니야. 사 먹어야 돼. 그치? 졸지도 못해. 일해야 되니까. 그래도 44,000원을 벌어. 자, 우리 학원 하루 얼마? 7만 원. 나누기 4 해봐. 얼마야, 고은아? 거의 17,000원? 18,000원 가까이 나와. 그치? 그럼 너는 잠깐, 나 오늘 피곤해. 하느라, 고기 꾸덕꾸덕. 내가 비둘기등급 나온다 그랬지? 비둘기처럼 계속 구구구구구 하면서 졸아. 1시간이 지났어.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졸았어. 뭔가 합당하지만 18,000원 빠이빠이. 그치? 학원비 루팡된 거야. 알았죠?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야 추우면 온풍기 틀어줘,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화장실 무료로 이용해,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거기다가 또 졸다가 일어나서 존다고 내려가서 또 커피 사 먹어. 또 커피 먹고 더 졸아. 그 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돈을 썼는데 그 위에 돈을 더 써서 돈을 더 안 쓴 것보다 더 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7만 원이야 얘들아. 결코 싼 거 아니야. 선생님 때에 비하면 정말로. 그래서 선생님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배우려. 어떤 애는 하루에 7만 원 와서 70만 원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학생은 7만 원 내고 7천 원 효과 갖고 하는 학생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 물론 나도 졸린 건 인정해. 막 사람이 진짜 막 잠에 취할 때 있잖아. 선생님도 가끔 있거든. 막 무슨 미친 사람처럼 아무리 눈을 떠려고 해도 안 떠질 때가 있어. 흰자의 80%가 보일 때 있잖아. 이제 저 위에 분 만나러 가기 전까지 막 눈깔 뒤집혀가지고 막. 근데 그럴 때는 진짜로 선생님도 안 깨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계속 딴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려고 하지만, 졸리면 첫 번째는 별짓을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찌르세요. 여러분들 그 칼로요 허벅지 찌르세요. 그런데도 존다. 이건 진짜 찐 졸린 거야. 너네 군대 가면, 군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계속 서 있는 그 훈련을 하거든. 제식 훈련이라서. 그럼 계속 서 있으면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피가 다 발로 내려가고 막 픽픽 쓰러져. 2시간 서 있어.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졸린데 졸릴 때도 서 있게 한단 말이야. 그럼 잠이 달아나거든. 진짜로. 너 진짜 서 있는데 졸면 얘는 진짜 피곤이야. 피로 노죠. 근데 여러분들 아주 따뜻하게 앉아서, 난 서서 수업하는데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내 앞에서 졸고, 아주 건방진 애들이 아주. 선생은 앞에서 미친 듯이 팔, 다리 막 입 움직이고 대가리 이렇게 눈 움직이고 한데 앞에 딱 앉아갖고 야 이거 얼마나 건방지냐. 나보다 더 난리쳐도 모자랄 판에. 자, 한번 가볼게. 150이죠. 자, 선생님 때는 역, 그 다음에 대우, 그 다음에 이도 배웠거든. 이름이 신기하지? 역이대우야. 옛날엔 단원명이. 근데 이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너네들은 저 이 대신에 뭐로 들어갔냐면 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명제 부정하고 집합 부정하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역이대우가 아니라 역대우 부정, 이렇게 세 단어 중에 먼저 부정부터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제가 설명했죠. 너랑 나랑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우리가 바로 역이라고 해요. 그냥 바꾸면 돼요.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참과 거짓은 물음표. 그래서 진짜로 제발 써보세요. 진짜 써봐서 말 되면 참, 말 안 되면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 대우는 똑같아요. 역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우는 역과 부정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인 거예요. 자리도 바꿔, 그리고 부정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면서 뭐까지 한다? 바로 부정까지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바로 대우라고 하고, 얘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원래 명제, 뭐라고 써줄까? 기존 명제라고 할까? 기존의 명제와 동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굳이 이쁘게 써있는 명제를 왜 대우를 구해봐요?
당연하지. 그럴 일은 없어. 너무 이쁜 명제.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집에 일찍 갈 거야. 이렇게 이쁜 명제는 대부분 대우를 안 구해. 근데 너무 부정적인 문장들, 부정만 막 난무해. 오늘 열심히 안 하면 집에 일찍 못 가. 못 간다 부정, 열심히 안 한다 부정. 그럴 때는 이 명제를 따지기 어려울 땐 오히려 거꾸로 대우를 찾아서 오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집에 일찍 못 가. 집에 일찍 못 가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하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뭐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찾아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집에 일찍 갔네? 참이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집에 늦게 갔구나. 그 명제도 참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우를 바꿔서 문제 푸는 경우는 너무 부정적인 어감이 많을 때만 대우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또 3단 논법이 있죠. 3단 논법 제가 설명했었죠? 재밌게 그냥 설명했었지. 호승쌤은 착하다. 착하면 잘생겼다. 따라서 호은아, 호승쌤은 잘생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3단 논법이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일명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요 두 문장 갖다가 한 번에 또 알 수 있는 게 Q이면 R이다 해서 P, Q, R 요 세 개의 명제가 차례대로 성립한다고 해서 우리는 3단, 세 번에 걸쳐서 논할 수 있다. 그 법칙을 3단 논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3단 논법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P이면 Q이다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모두 따라서 참이야. 아까 말했잖아. 대우도 참이지. 그래서 얘가 참이면 플러스로 마이너스 Q이면 마이너스 P도 참이라고.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지.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될 거야. 근데 이것도 3단 논법이 돼. not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얘도 3단 논법이 통해서 not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다. 얘도 바로 3단 논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이쁜 명제만 3단 논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든지 세 번에 걸쳐서 논할 수 있으면 그걸 다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대부분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아니면 요거 주고 요걸 줘. 이렇게 두 세트. 이렇게 두 개만 줘놓고 다음 중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봐야 돼? 야 이거 너무 부정이 많아. 대우를 이용해서 얘 찾아보고 얘가 참이야? 그럼 이거의 대우도 이거네. 그러면 요 네 개가 모두 다 참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뒤에 한번 가볼게.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1-1번부터 선생님이 같이 해볼게요. 이거 굳이 쓰지 마세요. 역과 대우를 말하래. 말하면 돼. 간다. x가 4의 약수이면 양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자, 물어볼게. 이게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x라는 놈이 첫 번째 먼저 4의 약수래. 그럼 4의 약수 빨리 떠올리자. 뭐 있지? 1, 2, 4, 8. 그거이면 그 x는 8의 약수에도 들어가니? 1, 2, 4가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럼 참이야. 그럼 1번의 답은 일단 참이야. 원래 명제가. 그럼 물어볼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 그래서 대우도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근데 역은 안 돼. 역은 써봐야 돼. 다시 한 번 더. 1-1번의 1번. x가 4의 약수이면 즉 1, 2, 4면 그건 8의 약수이다. 1, 2, 4, 8 안에 들어간다. 오케이 참. 그러니까 대우는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참이야. 그럼 역은 어떻게? 한번 역을 써볼까?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자, 8의 약수 머릿속에 떠올렸어. 1, 2, 4, 8. 근데 그게 4의 약수 안에 들어가니? 누가 안 들어가? 그럼 거짓이 돼. 그래서 얘는 역이 거짓인 거야. 겉봐.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게. 자, 이런 부등식이 좀 어려워. x가 마3보다 크면 자, 마3보다 큰 거 머릿속에 빨리 생각하세요. 마2, 마1, 뭐 마이너스 2분의 1 꼭 정수만 생각하면 안 돼. 0, 1, 2, 3 이런 거 생각했어. 이거이면 5-2x는 1보다 작다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쁘게 부등식 풀듯이 넘기고 넘겨요. 넘기면 2x는 4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마 3보다 큰 것들은 2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지. 마 2만 딱 떠올려도 마 2는 맞는데 여기는 아니잖아. 그럼 얘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우린 보나마나 무조건 누구도 거짓이야. 대우도 거짓이야. 대우와 원래 명제는 그냥 가족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우리 역 구해볼게. 역 뭐야? x가 2보다 크면 x는 마 3보다 크냐? 자, 2보다 큰 거 빨리 생각해. 3, 4, 5, 6, 7 여기다 넣었어. 마 3보다 커? 말되잖아? 그치 않아? 자, 그럼 얘가 참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또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참이니까 역 거짓 맞네요. 선생님 원래 명제 거짓이니까 역 참이네요. 이건 뭐 아니야. 얘랑은 관계가 없어. 알았지? 물론 지금 답은 거짓일 땐 역은 참,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은 거짓.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온 건 맞지만 무조건은 아니야. 알았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1-2번 봐봐. 이런 문장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따지면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걸 찾아달래. 이거 어떻게 찾아?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냐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모든 명제가 다 참인 거야. 원래 명제도 참, 역도 참, 대우도 참. 참. 이해가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3단 문법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두 문제 풀고. 자, 2-1번 가볼게. 자, 가봅시다. 우리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말해봐. 뭐 아이스크림 먹을까? 싫어? 네가 뭔데? 아니 우리도 오늘 너네 책거리라는 거 안 하세요? 아니 오늘 뭐 책거리는 아니지만 재수학원 가면 책거리라는 걸 해요. 수능 이제 3일 앞두고 선생님 재수를 해봤잖아. 엄청 큰 차가 와요. 쓰레기차. 한 5톤 되는 엄청 큰 쓰레기차가 와. 학원 1층에. 그러면은 재수생들 이제 자습실에 1년 동안 공부한 책이 자기 키보다 다 넘어가요. 프린트까지 다 합치면. 그럼 이제 수능 3일 앞두면 너가 진짜 3일 동안 볼 책을 빼놓고는 다 버리시오라고 해. 그러면 학원의 대부분 재수학원들은 고층에 있거든. 왜냐면 이제 소음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고층 자습실부터 1층까지 긴 천으로 쫙 이렇게 미끄럼틀을 만들어.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 타고 쭉 내려서 쓰레기 그 통으로 빠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책을 버리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책거리라 그래. 책을 버리면서 이제 파티를 하는 날이야.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썼거나 이제 그럴 때 하는데 우리 뭐 책을 다 쓰지는 않았으니까 수업거리, 뭐 방학거리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고은이가 오늘 먹고자 하는 거 먹을게. 만약 고은이가 선생님 저는 오늘 조금 생수가 끓이는데요. 학원 정수기 한번 하시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한 잔씩 먹고 끝나는 거야. 알았지? 자, 가보자. 자, 2-1번 가볼게. 자, 2-1번 보면 자, 얘들아 아까 내가 언제 대우 쓴다 그랬지? 대우는 이쁜 문장은 잘 안 쓰지? 언제 쓴다? 부정이 너무 많아. 봐봐 문제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0이 아니면 누구도 아니다? x도 4가 아니다. 와 이거 너무 부정이 많아. 아니다. 그런데 이게 참이래. 그럼 요게 참이면 뭐도 무조건 참이어야 돼? 대우. 자리 바꾸면서 부정해보자 이거야. 즉 x가 4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도 0이다도 바로 참이 되는 거야. 그 말 뜻은 뭐야? 너 x에 4 넣어봐. 그럼 0 나와야 돼. 무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4 넣어볼까? 16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니까 결국 4k는 마이너스 20이니까 k는 따라서 마이너스 5. 오케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뒷장 마지막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3단 논법. 아시다시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딱 두 문제 풀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3-3번인데 저는 일단 3-2번, 3-3번 두 개를 한번 다 풀어볼게. 자, 3-2번을 먼저 해보면 자, 다음 명제 P이면 not R이다. not Q이다. 그리고 R이면 P이다. 그리고 S이면 Q이다가 지금 다 참이 돼. 선생님,
그럼 얘가 참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밑에다가 대우를 다 쓰세요. 대우 써볼까? 자리 바꾸면서 부정. Q이면 not P이다. not P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not S다. 요걸 일단 다 써주는 거야. 선생님 이거 좀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요거 부정하셨을 때 왜 얘가 오면서 물결이 없어졌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같아서 부정에 부정이 붙어서 물결이 없어진 거다. 그럼 지금 이 무려 6개가 다 참인 거야. 그럼 기억 P면 S이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억 니은을 풀 때 항상 재밌게 이제 말하는 게 하나 있거든. 요 6개 갖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 P, Q, R, not Q, not S, not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역. 아 이거 제가 저거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돼. 역이 스테이션이야. 아니 저 역으로 하지 말자. 정류장이라고 할게. 정류장이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P 정류장에서 not Q 정류장으로 가는 거고 R이라는 정류장에서 P를 가는 거고 not Q라는 정류장에서 not R, not S 정류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기억 P 정류장에서 S 정류장으로 갈 수 있니? 근데 얘들아 우리 버스 뭐 되죠? 환승되죠? 우리 환승해도 돼요. 자 무슨 뜻이냐? P에서 출발해서 환승해갖고 S까지 갈 수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무 소름 돋지 않니? S라는 역이 없어. S역이 종착역이 없다니까 지금. 아니 잘 말해봐. 여기가 출발역 여기가 도착역이야. 그럼 우리 어딘가에는 도착역이 S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도착역에 S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따질 필요도 없어. 기억. 자 니은 가볼게. Q역에서 출발해서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R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니? 그럼 물어볼게. R이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 없지 않아요? 그럼 못 가요. 못 가는 역에 지금 가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못 가죠. 어떻게 가요? Q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S, R에 도착해야 되는데 없어. 마지막 디귿 Q에서 not R. 자 Q에서 출발합시다. not R.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승이 되는지 볼게. Q에서 not P를 가. not P에서 환승해갖고 not R에 도착해. 오케이 딩동대. 마지막 리을 S이면 not P다? not P다. S에서 출발해서 not P에 도착할 수 있니? 자, S에서 띠띠 출발. Q에 갔어. Q에서 지금 환승해서 not Q 갔어. 근데 우리 아까 not Q에서 어디까지 가? not S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not P로 가야 되지. 자, S에서 Q. Q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여기로 가면 된다. Q이면 not P이다. 오케이, 갈 수 있네. 끝.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첫 번째, 종착역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종착역이 없는데 막 따지고 있어. 난 그게 제일 답답해. 아니 도착할 수 없는데 왜 그걸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서. 자, 3-3번 한번 오늘 끝낼게요. 일단 이번 시간. 자, 특히 3-3번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국어적으로 풀면 안 돼. 이거 가끔 가다가 자꾸 이걸 한글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진짜 안드로메다다. 나중에 가면 막 너무 부정이 많아서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기온이 높으면 제품 A가 잘 팔린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기온이 높으면 밑줄 치고 P. 저는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린다. 잘 팔린다에 밑줄 치고 Q. 제품 B가 잘 팔리면 제품 B가 잘 팔린다. R. 제품 A는 잘 팔리지 않는다. 얘들아, 제품 A가 아까 잘 팔린다가 뭐였어? Q였지. 근데 안 팔리려면 결국 Q를 뭐 하면 돼?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뒤에다가 밑줄 치고 not Q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두 문장 갖다 여러분들이 찾은 명제는 P이면 Q이다와 R이면 not Q이다를 지금 찾은 거야. 그럼 우리 이 두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죠? 대우. 빨리 대우 불러봐. 고은이가 불러. 뭐지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얘 대우는 이면 그렇지. 이제 4개만 찾으면 돼. 자, 이제 간다. 암상 가능한지 볼게. 1번. A가 잘 팔리면이 뭐지? P인가? Q이면 온도가 높다. 자, 이거 1번을 한번 명제로 바꿔봐. A가 잘 팔리면 온도가 높다. Q이면 P이다래. 자, Q에 출발해서 P에 종착역이 있어요? 없어요. 탈락. 2번.
A가 잘 팔리면 잘 팔린다. A가 잘 팔리면 Q면 제품 B가 잘 팔린다. B가 잘 팔린다인데 아까 이거 R이었어. Q에서 출발해서 R에 도착할 수 있는 R의 종착역이 없어. 따질 필요도 없어. 3번 기온이 높으면이 P였어. 높으면 B가 잘 팔리지 않는다. not R이냐라고 물어봤어. not R이냐?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있어요. 근데 종착역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환승이 가능하냐 이거야. P에서 출발해서 Q에 갔어. Q에서 환승해갖고 not R에 갈 수 있네. 오케이, 답은 3번이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를 꼭 이렇게 설명하면 꼭 뭘 질문하는지 알아?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왜?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A가 그러니까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거야. 이 문제랑 상관없이 내가 한글로 써줄게. 기온이 높으면 A가 잘 팔리지 않는다. B가 잘 팔리지 않으면 C가 잘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문장 나오면 밑줄 치고 P, 밑줄 치고 Q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저 이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기온이 높으면에 밑줄 치고 P라고 썼어요. 근데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 Q, B가 안 팔린다 R, C가 잘 안 팔린다 S라고 썼다고 쳐볼게.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잘 봐. A가 팔리지 않는다가 Q거든. 그러면 잘 팔린다는 뭐야? not Q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A가 잘 안 팔린다가 Q면 A가 잘 팔린다는 not Q 아니야? 근데 내가 물어볼게. 팔리는 게 좋은 거야? 안 팔리는 게 좋은 거야? 우리 그냥 느낌상 그냥 상식적으로는 뭔가 팔리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안 팔린다를 Q로 해버리면 팔린다가 not Q 들어가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 물건이 잘 팔리는데 왜 앞에 not이 붙었지? 애들이 갑자기 멘붕 와.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 not이 붙어서 난 부정이라고 생각하려 했더니 문장은 긍정이야. 그래서 이런 데서 멘붕 와. B가 안 팔려? 근데 R이야. B가 잘 팔려? 그럼 not R이야. 그럼 멘붕 와. 아씨 어떡하지? 이게 잘 팔리는데 not이네?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있어. 뭐냐? 물론 얘들아 기온이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이건 없잖아. 솔직히 좋다 나쁘다가. 높은 게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준 대로 하면 돼. 기온이 높으면 P라고 두면 A가 잘 안 팔린다를 뭐라고 두는 게 좋아? not Q라고 두는 게 좋은 거야. 같은 어감사. 안 팔린다 not. 안 팔린다 나달, 안 팔린다 나데스. 그러면 좋은 점이 뭐야? A가 잘 팔린다가 Q가 되니까 문제를 풀 때도 좀 편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고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이게 이거 좀 부정적인 한글인데 이러면 not을 붙이는 걸 좀 추천해요. 근데 요거는 좀 좋은 어감이야. 그럼 그냥 PQ 이렇게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같은 부정의 어감이 있으니까 그걸 나피라고 두고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니? 좀 좋은 어감. 오늘 날씨 또 뭐 있지? 날씨 말고 뭐 물맛이 좋으면 그러면 물맛? 물 때문에 그래. 아무튼 물맛이 좋으면이라고 두면 걔는 그냥 P라고 두는 게 좋겠지.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